집을 판 가격의 15%를 IRS, 그러니까 연방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혹은 불이익, 뭐 그건 뭐가 됐든지 간에 내국인과 외국인은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다른 점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시민이 미국 내에 부동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다민족 국가라서 그런지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하는 거하고 내국인이 부동산 구매하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혜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보유하고 있을 때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그리고 팔 때 이 두 가지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거래 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융자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부가 제재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은행에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소셜 넘버도 없고 뭐 거주지도 없고 뭐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떼먹고 도망갈까봐 조금 다르게 하는 건데요. 뭐 별건 없습니다. 다운페이를 조금 더 하고 이자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20% 다운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불이면 20만 불을 이렇게 다운페이를 하고 80만 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융자의 경우에는 30에서 한 45% 다운페이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에서 45%, 보통이 한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 대출해주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혹 가다가 20% 다운페이 하는데도 간혹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1% 정도 더 높습니다. 은행마다 시기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제 채널에 이 융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융자하는 부분은 제 채널에 외국인 융자 편에 제가 상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귀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살다가 어떤 이유로 뭐 사업적인 이유, 애들 키우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살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잖아요. 뭐 한국으로 가든지 뭐 일본으로 가든지, 일본 사람 일본으로 갈 거고 중국 사람 중국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혹시 내야 될 세금을 갖다가 안 내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버리면 세금을 걷어들일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 정부에서는. 그래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다른 점은 팔고 난 뒤에 외국인의 경우는 세금을 어느 정도 홀드합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홀드한 이 돈을 그해 세금 보고를 정산하고 나면 돌려받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집을 판 금액의 15%를 홀드합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건 연방정부 세무서에서 홀드하는 겁니다. 미국 전체가 동일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요. 스테이트 텍스죠. 지방 텍스라고 뭐 해야 되나? 뭐 스테이트 텍스, 스테이트에 대한 세금, 주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연방정부, 미국 전체 세금, 그러니까 페더럴 텍스라고 하죠. 이 15%는 주 텍스가 아니고 연방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서 내는 텍스 있잖아요. 페더럴 텍스라고 하거든요. 이 15%의 세금을 홀드하는 겁니다. 미국의 세금 보고 기간이 1월에서 4월까지인데요. 이때 세금 보고를 하고 나면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분과 한 번 더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시기 전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라 하면 그러면 세금 보고를 하는 그 기간은 2018년 거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는 거는 2019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거든요. 가령 2019년의 세금 보고는 2020년 1월에서 4월 사이 하거든요. 그때 빨리 세금 보고 받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오래 홀드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집을 팔 때 뭐 10월, 11월 요 정도 맞춰가지고 이래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금방 돌려받는 거는 11월 달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달에 돼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1월 달에 받아버리면 뭐 받아가지고 바로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금방 나와요. 딱 하고 난 이제 세금 정산만 되면 바로 착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집을 판 가격의 15%를 IRS, 그러니까 연방국세청으로 보냅니다. 그 연방국세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 쪽에서 세금 보고가 끝나고 나면, 아니지, 바이어가 아니지, 그 집을 판 사람 셀러 쪽에서 세금 보고가 끝나고 나면 IRS, 그러니까 연방국세청에서는 외국인 구매자한테 이 15%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을 투자로 사서 렌트를 줘서 뭐 수익을 만드는, 그러니까 되게 수익성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집을 이제 자기 거주용으로 한 게 아니고요, 수익성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그 미국에서 뭐 일 때문에, 뭐 아니면 공부 때문에, 뭐 자녀들 뭐 교육 문제 때문에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하시면 됩니다. 투자용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팔 때 판 금액의 3.33%를 주 국세청, 그러니까 스테이트 국세청에서 홀드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라고 하는 지방 국세청에서 이 돈을 홀드합니다. 그냥 지방 국세청이라 합시다. 연방 국세청, 지방 국세청, 이게 좀 쉽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방 국세청에서 홀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해의 세금 보고가 끝나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에스크로우 회사에서는 집을 판 가격의 3.33%를 지방국세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셀러가 세금 보고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지방국세청은 외국인 구매자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든지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세금을 걱정해서 홀단하는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좀 무서운 나라죠, 사실. 뭐 어쨌든 간에 다음에 세금 보고 하고 나면 정산되면 바로 체크가 나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모든 혜택 혹은 불이익, 뭐 그건 뭐가 됐든지 간에 내국인과 외국인은 뭐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영주권자분들은 모든 것이 내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부동산을 투자해봤고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투자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세율이 조금 높은 반면에 안정성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 미국 부동산 투자, 한국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동영상을 시간 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미국 부동산 거래할 때 기본적인 것들 아시고 싶은 분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전혀 몰라서 그냥 아예 투자를 하려고 생각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요거 좀 끝나고 나면 미국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한국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한쪽이 특별하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밑에 구독하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종소리 눌러놓으시면 구독 이런 거 눌러놓으시면요, 저 찾기도 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영상을 안 놓치고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꼭 이런 점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요, 그러면 제가 그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